이어서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세르비아가 중계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르비아의 국가대표 평가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상대할 세르비아는 또 다른 유형의 강팀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잖아요. 이제 월드컵 본선에 가게 되면 유럽 팀을 한 팀 이상을 꼭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세르비아가 아주 좋은 파트너인데요. 이바노비치 유명하죠. 또 밀린코비치 사비치처럼 떠오르는 신예 있죠.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2골이나 터뜨리면서 네. 최전방 공격수 기용에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최전방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달라지는 부분은 파트너가 좀 달라집니다. 네. 지난번 경기는 이근호 선수가 나와서 많이 뛰면서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오늘은 그 파트너가 오늘 구자철 선수인데 이 부분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세르비아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4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울산 현대 호랑이의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입니다. 2013년에 이란과 이곳에서 A매치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상대 케이로스 감독에게 주먹감자 사건을 당했던 그곳이기도 한데요. 4년 만에 A매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데요. 그때 네.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르비아를 상대로 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면 또 울산에서 좋은 기운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날씨 13도,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는데요. 경기장 안으로 바람은 그렇게 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쌀쌀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좋습니다. 경기장에서 세르비아의 이바노비치, 이 주장 선수, 차범근 감독도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바노비치 선수가 오늘 A매치 100번째 경기, 즉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긴 합니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세르비아 축구협회장이 100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티셔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바노비치 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너무나 유명했던 수비수고요. 지금은 러시아 쪽에 가 있지만 이런 선수가 100번째 경기를 또 우리와 경기한다는 것도요.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뭐 첼시에서 10시즌을 뛰면서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브라니슬라브 이바노비치 선수인데요. 박지성 선수의 맨유 시절, 또 기성용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뛰면서 오랫동안 상대를 해봤던 첼시의 수비수입니다. 네. 지금은 러시아에 또 건너가 있죠. 뭐 오른쪽 수비, 중앙 수비 너무나 잘하는 선수죠. 자, 양팀 선수들이 도열한 가운데 양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르비아의 국가 연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현재 29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이 돼 있습니다.
피파 랭킹 38위 세르비아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유럽 예선에서는 아일랜드, 웨일스, 오스트리아 등과 한 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오늘 평가전을 치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피파 랭킹 현재 62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근에 피파 랭킹도 많이 하락을 하고 경기력에 있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11월 들어서 가졌던 콜롬비아와의 평가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도 좋았고요. 전술적으로도 4-4-2 포메이션 전술을 쓰면서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월드컵 중요한 것은 본선이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콜롬비아와의 경기 피파 랭킹 13위의 강국과의 대결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의 4-4-2 전술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국의 주부심이고요. 대한민국의 심판이 대기심으로 있겠습니다. 자, 공명정대한 판정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세르비아에게 약간의 입시 한파를 느끼게 해주는데 세르비아도 이제 추위에 강한 나라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키퍼, 최철순, 김민우, 김영권, 장현수, 정우영, 기성용, 이재성, 권창훈, 손흥민, 구자철,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표팀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 중요한 것이 최전방인데요. 구자철 선수가 좀 나왔다는 건데 지금 골키퍼부터 한번 볼까요? 대구 FC의 주전으로 몇 년 뛰었던 조현우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조현우 선수에게. 수비는 김영권 선수가 좀 바뀌어 있고요. 미드필더 쪽은 정우영 선수가 콜롬비아전과 보면 저 위치가 고요한 선수가 뛰었는데 바뀌었죠. 자, 오늘 경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근호 선수가 나와서 지난번 경기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네. 오늘 구자철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질 수 있고 골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 힌트를 얻었다라고 밝혔는데 진짜로 지난 콜롬비아전은 붉은 토트넘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세르비아의 라인업입니다. 스토이코비치 키퍼, 루카비나, 이바노비치, 부코비치, 오브라도비치, 막시모비치, 그루이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프리오비치, 집코비치 그리고 아뎀 야이치, 크르스타이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세르비아이기 때문에 치로 끝나는 이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일단 변화는 좀 있습니다. 뭐 마티치라든지 이런 맨유에서 뛰는 선수 일부가 빠지긴 했지만은 지금 차두리 선수가 또 세르비아 감독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크르스타이치 코치가? 감독이 독일 베르더 브레멘 또 샬케 공사 2000년대 오래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차두리 선수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코치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감독이 바뀌면서 코치를 보다가 지금은 임시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불안한 여지가 있어요. 네, 무슬린 감독이 유럽 예선에서 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어떤 경기력에 있어서는 조금은 좋지 않은 평가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상호 계약 해지를 하고 지금은 감독 대행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임 감독의 문제는 수비 전술, 3백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왜 젊은 선수들을 쓰지 않느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가전 2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콜롬비아를 잡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술적으로 그때 성공을 거뒀던 것을 오늘 발칸
고난도의 강국인 세르비아를 상대로 재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우리 팀의 전술은 그대로 4-4-2입니다. 구자철 선수는 손흥민 선수 약간 아래 내린 4-4-1-2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적으로 깊숙하게 한번 밀어줬습니다만 키퍼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스토이코비치 키퍼 83년생. 이 세르비아에서는 이바노비치와 함께 가장 베테랑입니다. 네, 이번에 월드컵 예선 때도 주전이었고요. 근데 네. 문제는 저 선수가 아주 거구의 골키퍼인데 나오는 타이밍이 좀 느려요. 뒷공간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브라도비치 선수와 좀 충돌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자철 선수가 구자철 선수가 허벅지, 햄스트링 쪽을 잡고 좀 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일어났네요. 11월 또 이 월드컵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수들이 가장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역시 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밟혔네요. 밟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구자철 선수 자 뒤로 흘러나오면서 한번 짧게 밀어줍니다. 기성용 선수가 공을 내렸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신태용 감독에게는 또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분이 기성용의 복귀죠. 지금의 4-4-2 포메이션을 쓰는데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가 없으면 안 돼요. 지난번 경기에 특히나 이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죠. 네, 볼의 소유 능력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대표팀은 기성용, 손흥민이 정상 가동되느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느냐가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공 잡는 이 선수가 구자철. 바로 밀린코비치 사비치였는데요. 공 잡아챘습니다. 자, 지금 그라운드에서 뭐 거구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단연 최고의 거구는 밀린코비치 사비치, 20번을 달고 있는 이 라치오 선수인데요. 라초에서 그야말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보여주고 있고 리그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아주 유망주인데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과 꾸준히 연결되어 있죠. 네.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과의 평가전 이후에 세르비아의 선수들 한 4명 정도가 이제 본국으로 또 소속팀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자국 리그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들 많이 불러들였고 현재 오늘 선발 출전한 선수들도 벤피카, 토리노, 라치오, 리버풀, 발렌시아, 비아레알 뭐 이렇게 유럽의 명문 팀들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전에 20세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멤버들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를 포함을 해서요.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팀이 세대 교체라든지 네. 이 상당히 팀 조직력이 좋아요. 좋은 팀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15년에 세르비아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뒷공간을 한 번에 밀어줍니다만 옵사이드였습니다. 자, 권창훈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만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4-4-2가 지난번 콜롬비아 4-4-2와 같긴 한데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이근호 선수 대신해서 오늘 구자철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라고 하는 건데요. 이 투톱은 지난번 투톱과 다르죠. 지난번 이근호 선수 투톱 때는 많이 뛰면서 수비수를 달고 이근호 선수가 도망가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그 공간을 잡아먹는 활용을 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구자철 선수가 볼을 소유하면서 좀 다른 형태로 원톱인 지금 손흥민 선수를 고립되지 않게 연결해주겠다는 건데요. 네. 자, 프리오비치가 2선까지 내려와서 헤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아요. 제공권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들어봤던 이재성입니다.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네, 그렇게 떨어지는 세컨볼이나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찔러주겠다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투톱을 실험하겠다는 뜻인데 네. 문제는 구자철 선수가 좀 느려요. 이 부분은 조금 오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원터치 패스로 전개를 해봤습니다만 장현수 공처리가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오비치 끌고 갑니다만 일단 코너 플렉 맞추고 내보냅니다. 자, 최철순 선수의 지금 커버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이 4-4-2 포메이션이 잘 되려고 한다면 역시 좌우 수비수들이 저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네. 자, 순간적으로 프리오비치가 움직여봤는데요. 그리스 파오크에서 뛰는 선수, 17살에 프로 데뷔를 해서 뭐 이탈리아, 잉글랜드, 스위스 등등에서 경력을 쌓고 아직도 27살 20대 선수입니다. 키가 상당히 큰데요. 우리 세트피스 수비 잘해야 됩니다. 네, 아뎀 야이치가 준비합니다. 넘어옵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자,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처리를 쉽게 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세트피스에서 계속 실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발리 슈팅은 빗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크로스를 넘겨주려고 할 때 너무 다 볼로만 시선이 모이다 보니까 반대쪽 길게 전환될 때 선수를 좀 놓쳤어요. 짚어야 됩니다. 네, 크르스타이치 임시 감독입니다. 2006년 월드컵 예선 당시에 세르비아에서 네마냐 비디치와 함께 철의 폭백을 구성해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던 엄청난 수비수인데
본선에선 실점을 좀 많이 해서 좀 비교가 됐었습니다. 네. 자, 조현우 키퍼입니다. 지금 지난번 주전을 봤던 김승규 선수가 오늘 목발을 짚었죠. 좀 부상인데 사실 조현우 키퍼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 좋다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너무나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9개의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내게 됐던 대구의 조였는데요. 자, 넘어오는데요. 공잡고 프리오비치. 하지만 측면 수비가 됐습니다. 외곽 처리합니다. 역시 권창훈에게 좋아요. 바로 전달했습니다만 그 전에 김영권 선수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김영건 선수에게 달려들었던 선수가 이제 프리오비치 선수입니다. 오늘 미트로비치 선수가 안 나오고 프리오비치, 이 선수는 원래 지역 예선 때는 교체로 주로 뛰었던 선수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질라탄. 스타일도 그렇고 체구도 그렇고 닮아있긴 하는데 물론 질라탄보다는 좀 못합니다. 네. 191cm의 거구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미트로비치는 오히려 리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고 있긴 합니다만 리그 골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올 시즌은 특히나 많이 못 뛰고 있어요. 힘은 좋고 높이도 좋은데 좀 투박하고요. 특히 카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좀 거친 면모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콜롬비아보다 오히려 피파 랭킹이 떨어지지만 이 세르비아 국가의 유형상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부담스럽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요. 잘해요. 자, 다리 좀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면 동유럽 팀들과의 역대 전적을 보면 사실 기록상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힘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힘 좋죠, 체구 큰데 기술도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싸우기가 쉬운 상대들이 아닙니다. 네. 뭐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던 시절에는 정말 월드컵 그리고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대단한 성적들을 거뒀던 국가들인데 이제 조금씩 분리 독립이 되면서 이제 세르비아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는 뛰고 있습니다. 많은 팀으로 이제 나눠졌죠. 네. 자, 김영건 선수의 오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영관과 장현수의 중앙수비 조합입니다. 기성용, 탈압박 좋은데요. 기성용. 이 주장으로서의 또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클래스입니다. 네. 저런 선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게 변칙 포백이건 변칙 쓰리백이건 뭔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사이 공간으로 전달됐습니다. 손흥민 측면적으로 밀어줍니다. 김민호의 오버랩입니다. 김민호 하지만 그대로 튕겨냅니다. 콜롬비아 경기를 보신 분들이 딱 얘기하셨던 것이 측면 풀백에서 크로스가 이렇게 좋아졌어? 지난번 경기는 이제 김진수였는데 김민호 선수 아닙니까? 오늘은 K리그에서 활약이 너무 좋았어요. 네.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의 김진수, 수원의 김민우, 그야말로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왼쪽 수비로 불렸던 두 명의 선수인데요. 그렇죠. 오른쪽은 지난번 경기 최철순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요. 네. 자, 공포로 나왔습니다. 측면에 부분 전술입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세트 플레이 공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골도 넣은 지 오래됐고 실점은 또 자주 합니다. 네.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세트 플레이로 골을 넣었던 것은 지난 3월 상당히 몇 달 됐습니다. 홍정호 네. 선수가 시리아에게 기록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서서 약속된 대로 흩어져서 잘 뛰어야 됩니다. 네, 짧게 연결했습니다. 이재성 코너. 받아주고 손흥민 꺾어줍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처리가 됩니다. 이번엔 세르비아 역습 밀린코비치 사비치입니다. 일단 태클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성. 자, 이제서 좋아요. 막시모비치가 빠르게 붙어왔습니다만 그대로 공간수합니다. 멈춰 세워놓고 이재성. 자, 좋은 플레이인데요. 자, 짧은 패스. 열립니다. 자, 조레치 슈팅 하지만 튕겨냅니다. 자, 왼쪽 수비수로 나온 김민우 선수의 능력이에요. 김민우 선수는 왼쪽 수비수지만은 왼쪽 공격도 보고 중앙도 보는 선수예요. 이 안쪽으로 좁고 들어와가지고 골을 넣는 데 있어서 아주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움직임이죠. 마무리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김민우 선수인데요. 또 이제 보면 우리의 오늘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권창훈, 왼쪽에 이재성 선수가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잖아요. 안으로 좁혀 뛴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측면은 역시 풀백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미드필드로 내려와서 일단 공간수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점유율 축구의 어떤 늪에서 벗어났다 이런 맞죠. 평가였는데요. 맞아요. 자, 측면 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김민우입니다. 김민우. 이재성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틀리케 감독 때 보면 효과가 없는 점유를 너무 고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되지 않는 점유하다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최근에 감독 바뀌고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게 템포와 속도죠. 좀 더 빨리 전개됩니다. 네. 자, 바로 올려주는데요. 장현수의 최전방 패스입니다. 좋은 터치예요. 잡아내고 구자철, 기성용. 자, 짧은 패스입니다. 자, 크로스 연결 좋은데? 길게. 하지만 상대 키퍼가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근호 선수와는 다르지만 구자철 선수를 올려놓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죠. 세컨볼 혹은 볼을 가졌을 때 소유한 상태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좀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결국 자, 이 장면인데요. 올려주죠. 권창훈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권창훈 선수나 이재성 선수나 뭐 전형적인 클래식 윙어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죠.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지난 경기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가 왼발 잘 쓰는데 오른쪽으로 갖다 놨다는 얘기는 쭉 돌파해서 오른발로 크로스 올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접고 왼발로 마무리하겠다는 거고. 자, 지금 화면에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두 줄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세웠습니다. 이 4-4-2 특히 미드필더를 플랫하게 평평하게 세우는 4-4-2는요. 세 줄 수비 지금 딱 나오죠? 아, 네. 둘, 4-4 아주 폭을 좁혀놓죠. 20m 폭으로 상대를 에워 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자, 이런 4-4-2 전술로 최근에 유럽에서 호평받았던 팀이 영국의 레스터 시티 그리고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이제 위쪽에 접고 들어오는 걸 보면 라이프치히도 4-2-2가 있었고요. 네. 백패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현우 키퍼가 처리합니다. 빠르게 달려오면서 다시 한번 백패스. 오브라도비치. 이 4-4-2가 잘 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전방이에요. 구자철, 손흥민 선수가 저기서부터 눌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전방에서부터 수비해줘야 돼요. 네. 자, 그래야 세 넘어지면 줄 수비가 완성되죠. 기성용입니다. 아, 탈압박 좋아요. 네. 자, 짧은 패스로 전방까지 전달했습니다. 원터치 패스. 다가오면서 정우영 넘어집니다. 정우영 선수가 반칙 얻어냈습니다. 아, 정우영의 반칙이 선언됐군요. 네, 지금은 조금 늦게 들어갔고요. 자, 바로 이 선수가 밀린코비치 사비치입니다. 아, 무서운 선수입니다. 성장세도 아주 좋고요. 지금 빅클럽들이 다 저 선수 주시하고 있어요. 네. 라치오에서 3시즌째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중국과의 경기가 이 선수의 A매치 데뷔전이었어요. 그 전 감독이 월드컵 본선 올려놓고도 이제 계약 해지돼서 물러났는데 이유 중에 하나도 왜 저 선수 안 썼냐 이거예요. 왜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회인데요? 네, 좋은 자, 위치인데요. 구자철 좋아요. 헤딩으로 연결합니다. 손흥민 올라갑니다. 손흥민. 자, 가운데로 구자철, 기성용 그리고 이재성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멈춰 세워놓고 정우영에게. 정우영 돌려줍니다. 리턴 받은 손흥민 왼발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스쳐갑니다. 자,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한 세르비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손흥민 선수가 측면 쪽으로 나가서 볼을 잡고 올릴 땐 이선 쪽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박스로 침투해야 됩니다. 비면 채워야죠. 네. 측면에 있는 권창훈이나 이재성도 직접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포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권창훈 선수의 왼발 중거리 요새 감이 참 좋고요. 네. 이재동 선수 양발 잘 쓰는 거 너무나 유명하고요. 마무리 능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 이거 처리가 되지 불안해요. 못했습니다. 기성용입니다. 기성용. 하지만 공을 잡아채는 세르비아입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 프리오비치에게 전달합니다. 프리오비치. 하지만 최철순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측면에 아뎀 리아이치. 오브라도비치. 자, 치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은 유고 연방 출신의 이제 국가 세르비아인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유고 연방 국가들과 월드컵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평가전에서는 또 그렇게 전적에서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때도 그럼 예를 들어서 미아토비치, 미하일로비치 이런 선수 유명했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벽티치로 유명했던 비디치. 네. 그러니까 보면 체구 좋죠. 또 그러면서도 마티치도 보면 큰데 발기술 좋죠. 상대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본선 준비하면서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싸워봐야 돼요. 발칸반도 인근의 국가들까지 확장을 해야 하더라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국가들 뭐 불가리아, 그리스 또 동유럽의 러시아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까지 발칸반도로 넣는다면 2승 2무를 기록하죠. 헝가리에게 이제 과거에 크게 패했었고요. 반칙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본선 그러니까 모든 준비 지금 평가전도 그렇고 또 오늘 경기도 그렇고요. 모든 준비는 월드컵 본선을 가정하고 경기를 해야 돼요. 오늘 경기 이기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 평가전 본선을 가야 되는데 본선 때는 유럽 한 팀 이상 다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코비치가 내려주고요. 밀린코비치 사비치입니다. 공간 만들었습니다. 왼발. 하지만 밀어줍니다. 자, 프리오비치, 지코비치. 하지만 이재성 수비합니다. 자, 밀린코비치 사비치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세르비아의 코너킥. 세르비아가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롱볼 쓰는 팀이 아닙니다. 특히 이선 쪽과 앞쪽에서는 짧은 연결로 계속 치면서 오늘 이번엔 못 뛰지만 코스티치, 타디치 이런 선수들이 계속 거기서 짧게 만들어가는 선수예요. 우리 여기 선수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3경기 연속 세트피스 실점을 해왔었는데요. 자, 조현우 키퍼 펀치. 자, 이 선에서 발리 슈팅. 하지만 이번엔 빗나갑니다. 네. 발리로 때려봤던 아뎀 랴이치입니다. 토리노에서 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랴이치. 지금 라이치 같은 경우는 세리아에서도 그 도움 순위가 상위권 랭크돼 있어요. 전체가. 네, 상당히 그 도움 주는 능력도 좋고요. 뭐 지난- 오른발의 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은 10골이나 기록을 했던 랴이치입니다. 네. 이탈리아 경험이 8년이나 되는 랴이치. 조현우 선수가 이제 볼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국가대표 데뷔전인데요. 사실 이제 울렁증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거만 잘 극복해내면 사실 월드컵 본선에서도 한번 경쟁력을 테스트할 정도예요. 네, 대구 FC에서 2013년부터 장갑을 끼웠는데 대구의 승격 그리고 이번 시즌 잔류의 조현우 선수의 공헌이 상당히 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승규 키퍼가 조금 부족한 걸 하나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빌드업. 공격을 출발시켜주는 발기술이 좋아요. 자, 빠르게 손흥민. 달려가는데요. 손흥민 펼빠릅니다. 하지만 스토이코비치 키퍼가 처리하고요. 자, 여전히 골문이 비어있는 상태. 자, 전방 압박 좋아요. 마르코 그루이치 리버풀의 미드필더입니다. 이건 하지만 잘 끊었어요. 잘 정우영 끊었어요. 선수가 가벼운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 이제 고요한 선수가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왜 정우영일까? 사실 오늘은 저 신태용 감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세르비아 선수들이 워낙 미드필더에 몸이 좋기 때문에 고요한 선수는 이제 많이 뛰면서 하메스와 같은 테크니션을 잡은 데도 또 용이할 수 있지만 상대가 이렇게 몸이 좋고 좀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정우영 선수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좀 더 힘있게 상대를 싸워볼 수 있는 유형의. 그렇습니다. 자, 키퍼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최철순 머리에 스치면서 나갔습니다. 전진된 위치에서 세르비아의 드로인입니다. 최철순 선수는 정말 사람 잘 잡습니다. 네, 네. 뭐 전북에서 11시즌째 뛰고 있는 최철순 선수인데요. 정말 성실해요. 네, 자, 길게 때렸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받진 못했습니다. 자, 이 선에서 부코비치가 내려줍니다. 키퍼가 상당히 멀찌감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투톱 중에 한 명이 지금 예를 들어 구자철 선수가 압박 들어갈 때 다른 선수들도 중요해요. 저렇게 전방 공격수가 압박해 들어가서 볼을 뺏을 수도 있지만 패스의 방향을 한쪽으로 모는 거죠. 그럼 다른 선수가 패스 줄기를 막아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압박 그대로 들어갈 때 다른 끊어냈습니다. 선수. 다시 한번 상대를 좁은 공간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라이치가 흘려주고 막시모비치 측면으로 열었습니다. 자, 사사이 지코비치. 또 압박하면 다른 네. 선수 압박 들어갈 때 다른 선수 움직이면서 패스 줄 곳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패스를 못 주게. 네, 그럼 볼 미스합니다. 화면으로 뭐 쉽게 식별이 되시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축구에서 버스를 2대 세운 것 같다라고 하는 두 줄 수비인데요.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요. 특히 4-4-2는 세 줄 수비까지 되는 거죠. 수비 넷, 미드필더 넷, 공격 둘. 이 세 줄 수비를 탁 세워놓고 볼이 있으면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 방어. 네, 또 거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맨마킹. 효과적으로 계속하면서 상대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전방에 맞추게 넣고. 투톱까지요. 그렇죠. 네, 긴 버스 2대 그리고 미니 버스 1대까지 버스 석 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끊어내면 투톱 활용해서 빠르게 땅! 이거 한 방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본선에서 상대할 국가들은 우리가 4번 포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나라들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럽 두 팀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스페인도 2번 포트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떨어진 유럽이에요. 네. 유럽을 사실 어느 팀 만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이탈리아가 결국 월드컵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60년 만에 탈락이고 4회 우승국의 탈락이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도 난립니다. 네. 감독에 대한 이야기, 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떨어지는 월드컵이고 또 그런 유럽인데 우리가 사실 월드컵 본선에서 누구 만나는들 쉽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우린 그냥 다 도전자입니다. 누굴 그렇습니다. 만나도. 자, 좋은 패스입니다. 자, 사인 구간인데요. 권창훈 찔러줍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조니치, 손흥민. 자, 일단 선수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빼줍니다. 돌려받는 권창훈. 네, 굴절됩니다. 방향 잃었는데요. 백힐로 내주는 랴이치. 함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공을 뺏긴 이후에도 전방 압박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 선수들입니다. 수비라인 좀 불러야 되겠는데요. 네, 자, 바짝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내보내는 정우영. 정우영 선수가 지금은 사비치 선수와 몸싸움에서도 좀 밀리지 않고 있고요. 기성용 선수가 수비 라인을 약간 보호하면서 볼을 잡은 것을 연결해 준다면 정우영 선수는 맨마킹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오늘 사비치를 잡습니다. 라이치라든지 사비치를 계속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면 막고 있어요. 네, 프리오비치.
하지만 최철순 맞고 나갔습니다. 지난 기성용의 파트너가 콜롬비아전에서 고요한 선수였는데 네. 고요한 선수는 뭐 측면도 보고 수비도 볼 수 있는 선수지만 이번 시즌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신선한 기용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람 잡는 수비 하메스를 완전 잡아버렸죠. 네, 밀린코비치 사비치인데요. 네, 위험했습니다. 자, 오늘 양팀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4-2 형태를 두 줄 수비할 때 결국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 공간에 선수가 침투했을 때예요. 자, 앞쪽에서 미드필더 쪽이 쉽게 열렸기 때문에 수비수가 공격수가 1대1로 저렇게 맞서면 위험하죠. 네, 이건 앞쪽에서 못 잘라서 저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수비 라인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측면에서 받았습니다. 손흥민 이바노비치를 상대합니다. 하지만 이바노비치가 공탈 취합니다. 루카비나 맞고 나갑니다. 세르비아의 드로인. 그러니까 이 두 줄 수비, 세 줄 수비수는 4-4-2가 좀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상대가 다이아몬드 4-4-2라든지 허리를 이렇게 에워싸는 형태의 포메이션을 쓰게 되면 두 줄 수비 4-4-2가 상당히 위험해요. 단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그 사이 공간에 상대 선수가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 보세요. 네, 지금 이미 세르비아 선수들이 약간 사이 공간에 선수를 넣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계속 우리 사이 공간 쪽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성공을 거뒀던 걸 봤다는 거죠. 위험한데요. 옵사이드입니다. 깃발 올라갔습니다. 프리오비치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미 옵사이드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럴 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이 올림픽 때 그랬죠. 또 20세 월드컵 때도 그랬는데 자, 이 장면 사이 공간에 또 준 거예요. 네, 앞서 있었습니다. 네. 사이 공간에서 우리 골대를 저렇게 바라보고 전진 패스가 들어가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수비가. 네, 뭐 이론상으로 4-4-2 포메이션을 서게 될 때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에 들어오는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가 매우 위험하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패스가 나간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신태용 감독이 올림픽 때 20세 월드컵 때도 보면 상대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에 좀 실패한 경향들이 있어요. 잘 맞춰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스페인의 코치도 새롭게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왔던 프리오비치. 자, 랴이치의 패스였습니다. 오브라도비치 반대편으로 길게 전환합니다. 루카비나. 자, 원터치로 내주려고 했습니다만 패스 실패. 대한민국의 드로인. 세르비아는 쉽지 않네요. 역시 상대가 좋은 팀입니다. 네, 전환도 좋고 개개인도 뭐 힘이 있고 기술이 있지만 조직적으로도 아주 잘 갖춰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선수 몇 명이 바뀌더라도 팀 컬러를 유지하는 게 또 발칸반도 축구의 특징인데요. 그렇죠. 예전부터 그랬고요. 네, 유럽 지역에선 유리한 팀입니다. 최철순 내려줍니다. 장현수. 자, 기성용이 네. 중앙 수비 사이로 내려와서 지휘를 해주고 이거 있는데요. 위험해요. 지금 장현수의 패스 미스입니다. 자, 상대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기성용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역습으로 전개되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대표팀에 또 취약하고 고민되는 포지션 중앙 수비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김민재 선수 지금 좀 부상이고 사실 우리가 김민재 선수를 바란다는 것도 어린 선수인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중앙 수비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네. 자, 들어갑니다. 자, 길게. 하지만 처리하는 최철순. 자, 공 잡고 올라오는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자, 빠르게 뛰고 있는 이거 손흥민을 좋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나갑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선수 약간 왼발 바깥발로 이렇게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얼리 크로스 형태 좋은 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그렇습니다만 상대 수비수 뒷공간이 살짝 열리기만 하면 엄청난 마무리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데요. 빠르죠. 양발 잘 쓰죠. 슈팅 마무리 좋죠. 근데 이제 공간만 열리면 그 세 가지가 삼박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난번 경기 그 공간을 만들어준 선수가 바로 이근호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파트너 오늘 구자철 선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은요. 네, 이근호 선수가 오늘은 선발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 남아공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도 조연의 역할을 대단히 펼쳐줬었고 네. 또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결국 본선에 가서 골을 넣었었죠. 그렇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나이는 조금 많지만 지금 정도 올 시즌 K리그의 활약 또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의 헌신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장현수의 헤딩 처리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밀린코비치 사비치 바깥발로 밀어줍니다. 자, 반대편에 지프코비치가 올라왔습니다. 흘려주고 루카비나의 크로스. 자, 프리오비치 하지만 돌아서지 못하게 잡고 있습니다. 오버헤드킥. 네. 다시 한번 달려가면서 처리. 김영권 멀리 나가진 못했습니다. 이바노비치가 따라갑니다. 헤딩 연결.
자, 마르코 그루이치. 김영권의 처리. 이재성 내려줍니다. 측면에 김민우. 자, 구자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바노비치부터 출발합니다. 자, 반대편으로 길게 랴이치를 받지만 중도에 차단하는 장현수. 다시 한번 네 프리오비치인데요. 기성용 내려오면서 수비합니다. 지금은 하지만 이번엔 반칙. 위험하죠. 자, 상대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 프리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 프리킥 전에요. 우리 중앙 수비수에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요. 클리어링을 해내면 헤딩 클리어링이 멀리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 수비수인 김영건 선수도 헤딩 약하죠. 장현수 선수는 완벽한 의미의 중앙 수비수는 아닌 상태에서 자꾸 클리어링이 짧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자꾸 지금 수비수들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수비를 해요. 미리 지역을 잡아서 우리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면서 골문 쪽으로 벗어나면서 볼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 쪽을 향하면서 볼 처리가 되니까 위험해지죠.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정면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수비벽은 있습니다만 킥력이 좋은 선수들 다수 포진해 있는 세르비아. 조현우 키퍼가 지금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 랴이치의 오른발도 무섭고요. 밀린코비치 사비치도 있고요. 또 집코비치도 왼발이 가능합니다. 네. 이바노비치도 있죠. 첼시에서 엄청난 힘 있는. 금을 찢어져라 슈팅을 했던 게 또 이바노비치인데요. 지금 물러나고 예, 있습니다. 예. 이바노비치. 자, 밟아놓고 때릴 수도 있겠고. 수비력은 두텁게 세웠습니다. 긴장된 상황. 자, A매치에 데뷔하는 조현우 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많이 물러났습니다. 랴이치! 오! 조현우의 멋진 선방입니다. 이게 조현우예요. 슈퍼 세이브. 이게 대구 FC의 조현우입니다. 조현우입니다. K리그의 선방 횟수 1위. 1위. 이게 바로 조현우입니다. 저는 조현우 멋진 선수 선방이에요. 상당히 이번 시즌 많이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아뎀 랴이치가 잘 찼거든요. 상대 감독도 이게 뭐야? 네. 이런 표정입니다. 크리스타이치 감독도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텐데 조현우 키퍼가 역동적으로 몸을 날리면서 쳐냈습니다. 이어지는 상대의 코너킥. 세르비아. 지브코비치인데요. 자, 왼발이 좋은 집코비치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세트피스 특히 수비할 때요. 저기 가까운 쪽 골대 좀 잘 막아야 돼요. 네, 짧게, 가까운 짧게 위치인데요. 막아요. 그렇죠. 이번엔 헤딩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아뎀 랴이치. 집코비치 반대편에 와 있습니다. 집코비치 크로스인데요. 네. 조현우 키퍼가 뒤에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안전하게 내보내는 장현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너킥이나 세트 플레이 수비할 때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이 가까운 골대 쪽에 포인트 수비를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서 있는 곳인데 거의 전술적으로 스톤 세운다고 하는데 저희가 약해요. 끊어내요. 짧게 오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걷어냅니다. 저기서 잘 끊어야지 골키퍼는 막고 뒤를 자기가 막습니다. 앞은 저 포인트 수비에 맡기고요. 네, 손흥민 이번에도 헤딩으로 수비해줬습니다. 자, 권창훈인데요. 굴절된 공. 하지만 우리가 잡지 못했습니다. 자, 슬슬 세르비아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점유율에 대해서는 지난 콜롬비아전부터 그렇게 신태용 감독이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루이치. 아뎀 랴이치. 가까운 위치에 집코비치가 왔습니다만 주지 못합니다. 발기술들이 다 좋아요. 리버풀의 개인 그루이치 네. 반대편으로 길게. 자, 스페인 비아레알에서 뛰는 루카 미나가 받았습니다. 이바노비치. 자, 최후방으로 일단 돌립니다. 자, 우리의 어떤 두 줄 수비를 계속 흔들기 위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세르비아인데요. 자, 일단 그 라인에서 틈새를 찾기 위한 움직임인데 아쉬운 거는 공격 전환할 때 속도예요. 네. 역시 오늘 이근호 선수의 공백이 좀 느껴지네요. 자, 최철순이 뛰면서 점핑 헤딩을 했습니다만 뒤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는 그걸 강점이라고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 어느 포지션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옵사이드고요. 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공격 2선 혹은 측면 중앙 미드필더 혹은 약간 수비적 미드필더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포지션에서도 아주 적합한 위치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조현우 키퍼가 왼손으로 쳐냈는데요. 아뎀 랴이치의 오른발 슈팅이 아주 날카로웠고 거의 골과 다름없는 프리킥이었습니다만 궤적을 잘 따라가면서 왼손으로 쳐냈습니다. 이거 지금 볼의 회전도 그렇지만 속도가 대단했는데 이걸 쫓아가네요. 네. 대단합니다. 낙담하는 랴이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선방 하나가 나오면 사실 감각이 완전히 끌어올려지고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은 김승규 선수가 조금 앞서 있지만 모릅니다. 네, 자, 측면에 최철순입니다. 내려오면서 손흥민. 권창훈에게 주고받는 패스. 자, 반대편에 이재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까운 위치 정우영 그리고 기성용.
기성용 찔러줍니다. 사이 공간 좋은 위치 잘 받았습니다. 이재성 돌아섭니다. 권창훈 하지만 왼발 뒤에 잡지 못합니다. 다 손흥민 박스 안쪽에 그대로 한대요. 슛! 상대 키퍼 맞고 나갑니다.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 그 전에 옐로 카드가 나오는데 지금 세르비아 선수들은 그 전에 약간의 반칙성이 있었다 이런 항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넘어지는 장면이 한 번 있었는데 왜 거기서 휘슬을 불지 않았냐는 얘기였고요. 아주 거칠게 항의하다가 지금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주심에게 세르비아 선수들이 너무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3자 연결할 장면. 네 명의 선수가 아주 물 흐르듯한 좋은 패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여기서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세르비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거칠게 항의하다 보니까 카드까지 나왔고요. 자, 이어지는 상황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왼발입니다. 권창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선수들이 흩어집니다. 가까운 위치. 하지만 흘러나옵니다. 장현수 키를 넘어가고 마는군요. 다시 한번 공 잡는 장현수. 이재성에게. 이재성. 세르비아의 드로인. 이거 역습 잘라야 됩니다. 지연시켜야 돼요. 밀린코비치 사비치. 헌신적으로 수비합니다. 구자철. 기성용 내려줍니다. 코너킥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장신혜 선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좀 해야 됩니다. 아예 짧게 줄 건지 아예 길게 줘가지고 우리가 세컨볼을 노릴 것인지 어정쩡하면 안 돼요. 자꾸 붙여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뒷공간. 자, 길게 갈라주는 정우영 정확한 패스입니다. 김민우에게 전달됐습니다. 왼발 크로스. 자, 뒤로 내주고요. 지금 물 흐르는 것처럼 살짝 넘겨주긴 했었는데요. 마치 럭비의 패스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마무리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뒤쪽에서 한 명이 이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흘러버렸고요. 지금은 최철순 선수의 반칙 선언됐는데 조금 아까 그 장면 때문에 지금 세르비아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흥분이 돼 있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예민해져 있는데요. 오늘 마닝 주심입니다. 아까 그 장면은 사실은 약간 좀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반칙을 불었어도 돼요. 세르비아 선수들이 억울할 만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바노비치가 한참 좋았을 때도 빠르기보다는 약간 피지컬로 좀 들어갔던 유형의 선수였는데 자 사이 공간 손흥민. 하지만 선수가 좀 거칠게 다가왔던 마르코 그루이치입니다. 근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나와서 볼을 잡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는 안 돼요. 물론 공격수가 저렇게 볼을 잡으려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조금 더 지나치게 혹은 콜롬비아전보다 더 측면과 혹은 아래로 미드필더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볼이 안 와서 그래요. 자, 좀 누군가는 흔들어주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고노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끈질기게 우리의 포메이션을 유지를 하면서 점유율을 벗어나고 우리의 축구를 컨셉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자, 중거리 슈팅인데요. 장현수가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 킥력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은 좀 멀었네요. 뭐 이런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좀 정리의 개념 같아요. 좀 들어왔는데 자기가 들어오다가 빼앗기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콜롬비아 경기 때도 좋았지만 이근호 선수가 있다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면서 이정엽 선수로 바뀌었는데 이정엽 선수가 성실하게 많이 뛰긴 하지만 좀 세밀함이라든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좋지 않았는데 좀 전반전도 그런 의미에서는 전방 투톱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성용과 막시모비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막시모비치 선수는 일단 초반에는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오늘은 이제 예비 명단에서 다시 11번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예선에 뛰었던 수비수도 있습니다. 막시코비치 그 선수는 이제 니콜라고요. 이 선수는 다른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드를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자, 뒤로 물러납니다. 김영권 위치 잡습니다. 헤딩으로 그루이치. 자, 구자철 선수가 그루이치와 싸워줬습니다만 반칙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대 분석에 대해서 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아까 이바노비치도 사실 한참 좋았을 때도 발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저 선수가 피지컬로 했었고 상대 골키퍼도 수비 범위가 넓지 않아요. 뒷공간을 노리는 속도 있는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전에. 자, 프리오비치가 공을 멈춰 세울 때 최철순이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장현수 압박을 피하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패스 미스입니다. 다시 한번 최철순 걷어냅니다. 위치 잡는 부코비치 높습니다.
공중볼 따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구자철 멈춰 세울 때 상대가 내보냅니다. 자, 오늘 구자철 선수의 움직임은 어떤 지시를 받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계속 전방에서 압박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볼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한 볼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손흥민 선수에게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더 내려와서 볼을 잡는 두 선수 역할이 약간 좀 겹친다든지 아니면 약간 언밸런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근호 선수 때는 확실했잖아요. 이근호 선수 확실히 많이 뛰어주고 손흥민 선수 그 공간 찾아먹고 이런 컨비네이션이 지금은 조금 안 나옵니다. 네. 자, 정우영 공 잡았습니다. 정우영 측면에 김민우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성용 찔러주는데요. 하지만 흘러나갑니다. 자, 김민우 따라갑니다. 좋아요. 김민우 빠른 발로 김민우 네 마지막 순간 하지만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자, 투지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콜롬비아 경기 때 또 팬들이 박수를 보내줬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내용과 뭐 결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런 거잖아요. 당장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달라. 그래서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 선수들이 막 나가는 볼 슬라이딩으로 쳐내고 막 이런 거 이제 박쳐줬죠. 김민호 선수가 끝까지 뛰어주네요. 네, 이런 게 팀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간도스에서만 계속 뛰다가 올해 수원 삼성으로 넘어와서 리그 정상급 윙백으로 또 자리매김한 김민우 선수입니다. 자, 코너킥 이번엔 머리치 달려들면서 권창훈 쪽입니다만 이바노비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최철순 자, 비어있는 기성용을 봤습니다. 밀어줍니다. 조리치. 자, 좋아요. 권창훈 꺾어주고요. 자, 그대로 네, 상대 수비가 됐습니다. 기성용 다시 한번 최철순에게. 최철순 공 끌고 있습니다. 내려줍니다. 기성용 일단 키퍼를 이용합니다. 조현우 키퍼. 자, 집코비치가 달려듭니다만 여유 있게 처리. 부코비치. 하지만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골키퍼 쪽에 오늘 조현우 선수가 볼이 왔을 때 이렇게 사실 이제 울렁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첫 경기 뛰면 침착하게 볼 처리를 잘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조현우 선수가 A매치 데뷔전에서 이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루이치. 하지만 정우영 선수가 공 뺏어냈습니다. 반대편으로 올라옵니다. 루카비나. 집코비치. 이재성 좋은데요. 네. 그리고 구자철의 압박. 일단 물러나고 있는 세르비아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지런히 두 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저 사이 공간을 내주긴 했지만은 뭐 두 줄 압박, 세 줄 압박은 그렇잖아도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공격 문제는 공격이에요. 네. 자, 자, 좋은데요. 손흥민에게 온사이드입니다. 손흥민 달려든 이재성 맞습니다. 그대로 네, 하지만 처리가 됩니다. 이 장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구자철 선수가 볼을 잡고 중앙에서 나올 때 손흥민 선수가 돌죠, 측면으로. 그랬을 때 비어있는 중앙을 이재성 선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은 좋습니다. 네. 투톱이 좀 벌어졌을 때 혹은 내려왔을 때 이제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이재성과 권창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반대발 윙어 개념으로 넣은 이유도 그런 거죠. 네. 유럽에서도 4-4-2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 중에서는 이제 측면 선수들을 상당히 중앙 지향적 선수를 쓰는 팀들도 많습니다.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주 대표적이죠. 측면 쪽에 있는 뭐 코케라든 이런 선수들이 윙어가 아니에요. 공격을 할 때 중앙 압박을 함께 해버리죠. 끊어놓은 볼을 빠르게 들어가고. 자, 조현우 키퍼가 공을 좀 만져보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내려왔습니다. 기성용, 정우영에게. 네, 기성용 선수가 있으니까 저 전술이 가능한 거예요. 저기 내려갔을 때 포어 리베로. 네, 기성용 선수도 이제 긴 부상을 털고 돌아왔는데 이제 스완지 시티도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지금 계속 풀타임으로 뛰고 있습니다. 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수완제도 좀 바빠요.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맨유와의 경기, 아스날과의 경기, 그리고 최근 또 리그 경기까지 계속 풀타임 선발 출전하고 있는 기성용인데요. 자, 조니치 연결받고 김민호, 이재성, 손흥민에게 돌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김민호가 근처에 있는데요. 손흥민. 자, 일단 압박을 풀어내고 본인이 직접 전진합니다. 손흥민, 조리치. 손흥민 내주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성.
자, 손흥민 선수의 개인기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움직임입니다.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 네, 이재성 짧은 패스 구자철과 자 구자철 넘어집니다. 어드밴티지 그대로 슛. 네, 최철순이 때려봤습니다. 오히려 저 위치면은 어드밴티지를 주지 말고 프리킥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프리킥이었으면 우리 왼발 키커가 한번 해결해 볼 만한 좋은 위치였는데요. 아, 손흥민의 개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우리 축구가 언젠가부터 1대1 돌파를 제대로 하는 선수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선수들이 플레이가. 개성이 좀 사라져버리는데 이건 교육의 문제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런 1대1 과감함 필요합니다. 네, 자 상대 프리오비치가 받았습니다. 프리오비치. 하지만 최철순 짧은 패스로 조현우 키퍼에게. 자, 좋은 위치인데요. 정우영, 이재성, 일단 김민우를 보면서 함께 끌어올립니다. 자, 40분이 넘어서면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의 대한민국 감성이 상당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긴 패스인데요. 좋은 패스입니다. 자, 기성용 멋지게 갈랐습니다. 김민우. 일단 뒤로 전환된 돌립니다. 다음에는 템포가 좀 빠르게 반대쪽으로 다시 전환돼야 되는데 속도감이 네. 좀 아쉽고요. 세르비아도 수비를 상당히 두껍게 잘 세우네요. 네. 주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짓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 끊어내는데요. 막시모비치, 집코비치에게. 자, 패스 미스 기회 세르비아의 역습입니다. 집코비치, 밀림코비치, 사비치. 손흥민 선수가 좀 지연시켰습니다. 자, 이런 압박이에요. 좋아요. 네. 아, 최철순의 압박 좋았습니다. 권창훈, 기성용, 그리고 장현수. 전형적인 사사이의 압박입니다. 측면으로 볼을 몰고 풀백과 측면 쪽 미드필더가 한꺼번에 에어싸버리는, 압축해 놓고 눌러버리는 거죠. 네. 장현수가 비어있는 권창훈을 봤습니다. 자, 출발했죠. 공격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길게 손흥민 쪽입니다. 하지만 키퍼가 나와 있는 공간. 가능하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역습을 가져갈 때는 측면 쪽으로 놓아주고 공간 싸움 해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바로 붙여놓게 되면 골키퍼를 상대로 해서 공격수가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벌려주고 다시 중앙 쪽으로 가게 움직여줘야 돼요. 세르비아는 주로 왼쪽 측면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양쪽 측면을 고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훈 중앙에 와 있습니다. 장현수, 기성용. 자, 역시 기성용이 내려와서 풀어주고 있는데요. 최철순에게 긴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도 성급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에 서너 명의 수비수가 남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비를 아주 두껍게 쓰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측면에서 김민우의 크로스. 날카로워요. 아, 손흥민. 날카로워요. 기름손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나 했습니다만 스토이코비치 키퍼가 침공 굴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흥민의 원터치. 네. 자, 이거는 좀 잡았죠. 골키퍼 쪽에서 분명히 이제 약간 볼을 미스한 건 맞는데요. 연결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스한 거예요. 좀 보세요. 여기서 상당히 낮고 빠르게 휘어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이거를 결만 바꿔버렸기 네. 때문에 사실 골키퍼가 반응하기는 어려운 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아주 연결이에요. 센스 있는 슈팅을 보여줬던 손흥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크로스, 이런 슈팅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측면 쪽에서. 자, 손흥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좀 넘어져 있었는데요. 네. 이바노비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이제 러시아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너가서 뛰고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 월드컵의 어떤 연습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렇죠. 러시아에서 뛰긴 했던 선수이거든요. 네. 이제 돌아간 거죠. 네. 러시아에 있다가 첼시에 왔다가.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 정말 또 눈에 띄었고 잘한 선수가 이재성, 권창훈 두 선수였습니다. 이선 쪽에. 근데 이 선수가 지금도 볼을 그렇게 잡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잖아요. 이 두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측면 쪽으로 벌리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측면 쪽으로 좀 더 벌려서 수비를 달고 도망가서 결국 중앙에서 공간을 만드는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측면으로 못 벌리니까 세르비아 선수들은 다 중앙에 모여 있어요. 이걸 흩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밀어줘 봤습니다만 이바노비치가 적절하게 견제를 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콜롬비아 경기 때 골을 넣어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골을 못 넣었지만 뭐 그런 포인트를 기록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워낙 측면으로 많이 벌렸어요. 들어갑니다. 자, 공 잡고 이재성 반대편에 권창훈에게 권창훈 자 왼발로 갖다 놓는데요. 네, 상대가 건드리면서 내보냅니다. 자, 우리나라의 코너킥입니다. 권창훈이 왼발 슈팅 각도를 보면서 네. 방향을 바꾸는 장면이었는데요. 워낙 이 왼발의 감이 좋은 선수고요. 자, 또 한 번 우리 코너킥이고 심태용 감독이 코너킥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선 코너킥 좀 예리하지 못했어요.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전반전의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트피스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전반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치러 갑니다. 하지만 네, 애매해요. 상대 키퍼가 궤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성용이 달려드는 공간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르비아 선수들과 상대해서 높이를 바로 저렇게 경합된다고 됩니까? 그리고 골키퍼가 190이 넘는 거구입니다. 짧게 주거나 길게 주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빼든지 이렇게 분명한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붙입니다. 애매해요. 네. 이렇게 골 못 넣어요 이러면. 자,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이제 세트피스에서 실점도 하고 또 득점한 지가 좀 오래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세트피스는 네. 본선에서 우리나라의 득점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던 것이 또 세트피스였습니다. 자, 빠집니다. 네, 밀린코비치, 사비치, 반대편에 집코비치에게 집코비치. 자, 키 큰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제하는 이재성 좋았습니다. 역습 기회. 하지만 전반전을 종료시키는 마닝 주심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세르비아 전반전은 0대 0으로 맞섰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레이스를 보여줍니다. 시작합니다. 37초 28 올림픽 신기록입니다. 이선화 금메달. 쿠바에 이어서 소치 올림픽에서 2연패를 이뤄내는 대한민국의 이상화입니다. 기성용. 자, 짧은 패스입니다. 자, 크로스 연결 길게. 하지만 상대 키퍼가 잡아냅니다. 사람 잡는 수비 하메스 완전 잡아버렸죠. 네. 밀린코비치 사비치인데요. 네, 위험했습니다. 자, 오늘 양팀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많이 물러났습니다. 랴이치! 오! 조현우의 멋진 선방입니다. 아넴 랴이치의 오른발 슈팅이 아주 날카로웠고 거의 골과 다름없는 프리킥이었습니다만 궤적을 잘 따라가면서 왼손으로 쳐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를 아주 두껍게 쓰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측면에서 김민호의 크로스. 날카로워요. 손흥민! 날카로워요. 기름손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나 했습니다만 빠르게 휘어들어오면서 들어와서 이거를 방향만 결만 바꿔버렸기 네. 때문에 사실 골키퍼가 반응하기는 어려운 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아주 연결이에요. 센스 있는 슈팅을 보여줬던 손흥민이었습니다. 자, 키 큰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제하는 이재성 좋았습니다. 역습 기회. 하지만 전반전을 종료시키는 마닝 주심입니다. 자, 대한민국과 세르비아 전반. 하면 안 되죠. 좋았어요. 자, 윤성민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윤성민. 오늘 대한민국 스켈레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씁니다. 대한민국과 세르비아의 국가대표 평가전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의 늪에서 탈출했다라는 이야기를 콜롬비아전에서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의 전반전은 대한민국이 60% 정도 점유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있을 때 우리가 점유율을 대체적으로 좀 중시했고 실제 많은 경기들에서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과나 내용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점유율이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반전에 세르비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르비아도 주축 선수들이 일부 빠졌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고요. 최전방에 주로 교체로 뛰었던 이 백업 자원들이 좀 들어오면서 네, 미드필드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기회에 비해서 결정력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울산이 좀 춥기 때문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모레 또 수능이 있고 입시 한파를 우리나라 선수들 또 세르비아 선수들도 함께 느끼고
달리고 있는 건데요. 네네. 좀 쌀쌀합니다. 내일은 더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축구장에 오신 분들이나 또 이제 내일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단히 옷을 여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뒤에 수능이잖아요. 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물론 이제 세르비아는 아드리아해에 인접했던 유고 연방 국가들이 모두 독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내륙 국가 더 추운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조현우 키퍼가 이 프리킥을 막아냈던 이 장면, 오늘 전반전의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이 플리체 블로킹이네요. 아 정말 맞습니다. A매치에서 데뷔전을 치고 있는 조현우 키퍼, 상대 감독을 토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쫓아가면서까지 대주는 네. 선수가 원래 이제 대학 골키퍼에서 팔도 이렇게 쭉쭉 길고 이제 선방을 상당히 슈퍼 세이브를 잘하는 대구의 대야인데 정말 멋진 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신화용 키퍼가 클린시트가 13개로 가장 많고 서울의 양한빈, 대구의 조현우 9개의 무실점 경기를 해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기대되는 91년생의 또 젊은 키퍼입니다. 네, 원래 골키퍼 물론 뭐 이제 26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적진 않지만 골키퍼 치고는 뭐 한참 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조윤우 선수가 오늘 A매치 데뷔전인데 이렇게 막 조급하거나 아니면 불안에 떨거나 이러지 않는 것도 대구에 있으면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굉장히 침착합니다. 네, 앞으로 기대되는 키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골키퍼 바꾸는 것 같네요. 자, 오히려 이제 세르비아가 골키퍼를 투입합니다. 마르코 드미트로비치, 역시 이 선수도 A매치 데뷔전을 오늘 치르겠습니다. 이러면 데뷔전이네요. 네. 네, 25살의 키퍼입니다. 원래는 이제 두 번째 골키퍼는 라이코비치 선수였는데 역시 세르비아도 많은 선수들을 점검을 좀 하네요. 그렇습니다. 스페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에이바르에서 현재 뛰고 있고 그렇죠. 그 과거에 스페인 또 알코르콘에서 2시즌 동안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네, 이 사이에서 그 화제가 되거나 유명했던 게 지난해인가요? 되게 어이없는 수비수가 백패스를 했는데 그걸 허차가지고 실점을 했어요. 그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았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세르비아가 왼쪽 진영, 대한민국이 오른쪽 진영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선수 변경 없이 나왔습니다. 중앙 미들더파, 그리고 측면에는 이재성과 권창훈,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과 구자철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반전에 권창훈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활용도를 좀 더 올리는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비해서 이런 이제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측면 공격 쪽에서의 연동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르비아의 프리킥. 자, 아뎀 랴이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쪽에서는 꼭 잘라줘야 됩니다. 프리킥은. 네, 머리치긴 합니다만 언제나 세트피스는 득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공이 떨어졌을 때 전방에 권창훈 선수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이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보냈는데요. 키퍼가 일단 살려냅니다. 교체 투입된 드미트로비치. 하지만 공 방출이 좋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가죠. 빠르게 네, 가죠. 이재성이 바로 던져주고요. 내려오면서 손흥민, 김민우. 살짝 내주고 다시 한번 김민우가 중앙으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끊어내는 막스모비치. 자, 밀린코비치 사비치인데요. 반대편으로 열었습니다. 아뎀 랴이치. 자, 뛰어드는 오브라도비치가 있었습니다만 주지 못합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 헤딩으로 꺾어주는 이재성. 자, 우리의 전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4-2 형태인데요. 그래서 전반전에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측면이에요. 바르셀로나도 측면으로 넓게 벌리는 공격을 왜 하려고 하냐면요. 결국은 중앙에서 공간 만들려고 측면 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측면으로 김민우 선수가 왼쪽 수비수인데요. 김민우 선수도 오버랩 들어갈 때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지 계속 측면으로 많이 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꾸 측면 쪽으로 벌려줘야 중앙에서 공간이 나옵니다. 네. 이바노비치가 준비하는 프리킥. 머니치. 자, 부코비치. 측면으로 열었습니다. 루카미나. 뒤로 흘려주고 다시 한번 마르코 그루이치. 루카미나. 자, 침투해 있는 선수에게 짧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 부분 전술입니다. 가운데로 넘어옵니다. 자, 잡아주고 프리오비치인데요. 근데 슛! 네,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에 닿았다는 겁니다. 네, 핸드볼 반칙. 볼을 잡고 돌 때. 네, 그리고 슈팅도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측면에서 풀고 가운데까지 넘어왔던 장면, 우리에게는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돌지 못하도록 잡았던 건 좋았는데 볼이 없을 때 없는 움직임에서의 우리의 움직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볼을 손에 닿죠. 네, 장현수가 마크하고 있었던 프리오비치. 자, 조현우 선수의 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넘어지면서 찼는데요. 중앙으로 구자철 머리에 스치면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걷어내는 루카미나. 전진해 있는 최철순. 자, 공 따냅니다. 기성용. 다시 한번 최철순. 측면으로 도망갑니다. 자,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드로인. 최철순 선수의 전반전 활동량 대단했는데요. 수비에서 공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공을 뺏어내고 올라가는 세르비아입니다. 프리오비치. 자,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해내는 장현수입니다. 손흥민. 자, 빨리 올라가고요. 상대 공격수를 잘 보합니다. 자, 사이 공간. 손흥민. 자, 전방에 권창훈 있고요.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조리치. 네, 넘어졌는데요. 구자철 선수가 반칙 얻어내면서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 좀 어렵거나 공격의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역시 이 어떤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볼을 운반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여줍니다. 네. 아주 빠르죠. 자,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공격수인 프리오비치를 달고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공간만 만들어지면 이 능력은 극대화됩니다. 네. 그리고 구자철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접 해결할 수도 있고 이제 세트피스로 공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 손흥민과 구자철이 만들어냈습니다. 높이에 확실히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더 만들어가는, 내어줘서 때린다든지요. 네. 혹은 권창훈 선수라고 한다면 직접 또 왼발 가능합니다. 네. 자, 이재성 선수와 좀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재성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재성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뛰어들고 있는 김민우도 있고요. 자, 권창훈에게 맡겼습니다. 권창훈. 자, 바로 가네요. 네. 직접 슈팅을 시도해봤던 권창훈입니다만 이번에는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신태용 감독. 지금은 이제 상대를 좀 속이려고 슈팅을 찰 때 마지막에 시선을요 볼에서 놔버렸어요. 노룩 슈팅이 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한 임팩트가 안 됐죠. 이번 시즌에 권창훈 선수가 첫 번째 D종에서 풀 시즌을 뛰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좋죠.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그 팀에서도 좋고요. 이게 그대로 지금 대표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김민우가 떠봤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우리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 선수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거리 슈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수비수인 김진수 선수도 올라와서 중거리 많이 때렸잖아요. 그만큼 약간 우리가 미드필더 쪽에서 공간을 많이 점유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거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반전 콜롬비아전과 비슷한 전술로 나와서 우리가 상당히 그물망을 촘촘하게 치긴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답답하게 느껴졌던 전반전입니다. 네. 자, 반대편에 올라와 있는 집코비치. 그대로 나갔습니다. 세르비아의 드로인.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는 다 수비적으로 싸워야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보다 약한 팀이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4-4-2도 좋지만은 뭐 3백의 3-5-2 같은 것도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난번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플랫한 4-4-2입니다. 네. 신태용 감독에게는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해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렇죠. 이제 내년 3월 이제 뭐 넉 달 뒤입니다. 12월에 동아시안컵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아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소집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뭐 변칙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썼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바로 챘습니다. 손흥민, 조리치, 손흥민. 자, 왼발 기회인데요. 약간 길게 나갔습니다. 아쉽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왼발로 살짝 갖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상대 수비 부코비치가 읽고 쳐내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터치 자체가 슈팅을 하려고 볼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 맞아버렸어요. 네. 자, 길게 측면에 구자철이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옵사이드입니다. 약간 앞서서 받았던 구자철.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공을 가로챘을 때 상당히 좋은 득점 상황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이 4-4-2가 잘 되려고 한다면 공격 형태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이 장면은 이제 벌려졌던 장면이네요. 옵사이드 걸렸던 장면이고. 그러니까 4-4-2가 세 줄 수비하고 그 세 줄 수비를 왜 하냐면 상대 볼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압박해서. 끊어낸 볼을 빠르게 역습해야지 효과가 나오니까요. 기성용 하지만 공 떨어졌습니다. 김민우 구자철에게 구자철 하지만 뒤에 있는 손흥민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막시모비치 오브라도비치. 지금 이제 우리가 월드컵 본선까지 한 7개월 정도 남았죠.
몇 번의 또 점검, 몇 번의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조금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멤버를 좀 압축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또 네. 하나는요. 신태용 감독 축구에 맞는 선수와 맞지 않는 선수를 좀 냉정할지 몰라도 좀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의 축구가 점유보다는 속도와 템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좀 떨어지는 선수들은 조금씩은 이제는 좀 평가를 하고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동아시안컵 이후에 1월에 또 전지 훈련을 하고 유럽파를 점검하고 또 우리 선수들 중에 옥석을 또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선수들을 불러서 테스트할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지금 신태용 감독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칙 전술 이런 것도 나중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변칙을 하잖아요. 하나가 돼야 둘을 하는 거고 네. 기본이 돼야 종합을 하죠. 그러니까 변칙은 좀 나중에 하고 지금 몇 개 압축하자는 거죠. 4-4-2, 3-5-2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기성용이 구자철에게 전달했습니다. 구자철 돌아 들어갑니다. 구자철. 자, 방향 바꾸면서 하지만 공을 끌다가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상대 역습입니다. 지어내야 찜코비치. 돼요. 벤피카에서 뛰는 찜코비치입니다. 이선에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전달됩니다. 루카비나. 일단 우리 선수들은 수비 전형을 갖췄습니다. 수비 블록 자체는 괜찮아요. 이 4-4-2가. 네. 김영건 헤딩 처리 기성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다 수비적이어야 돼요. 월드컵 본선 준비하려면. 네. 우리가 점유 높게 하고 공격적으로 싸울 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냉정하게. 작년에 펼쳐졌던 스페인과의 평가전 또 얼마 전에 10월에 있었던 두 번의 유럽 원정 평가전 정말 상대에게 초반부터 속절없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랬죠. 마치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과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상대 팀을 압박하면서 쉽게 실점하지 않는 분위기는 일단 11월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콜롬비아전이고요. 자, 정우영 좋은데요? 풀어서 맞습니다. 구자철, 권창훈. 다시 한번 손흥민 돌려봤습니다. 왼발 슛! 네. 자, 모처럼 후반전에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권창훈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줄, 세 줄 수비하다가 공격은 템포 빠르게 저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 있는 선수들이 나와야 되고 지금은 원투 연결 아주 좋죠. 전형적인 원투입니다. 자, 빠른 템포로 돌려받고 권창훈 선수의 장점,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늘어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술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적게 해서요. 그래도 이제 점유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지 지키는 저를 준비했다가 그래서 여기서 수비라에서 축구에 처지는 분. 자, 장훈, 김영건, 기성용. 자, 길게 갈라주는데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최철순, 이재성. 자, 이재성 움직입니다. 이재성. 네. 발리 슈팅을 연결하려고 했었던 구자철입니다만 아쉽게도 정확하게 때리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두 번, 세 번 정도 공격이 아주 좋은 것은 역시 템포입니다. 굉장히 빠른 군더더기 없이 볼을 잡으면 한 투터치 이내에 계속 연결을 해주고 있잖아요. 좋은 이재성이 연결. 정확하게 전달했는데요. 결대로 때릴 수 있는 좋은 각도였습니다. K리그 최고의 테크니션 이재동 선수 연결 좋았고요. 구자철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역시 2선 슈터입니다. 뭐 예전에 보면 득점왕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저 위치에서도 그걸 아주 잘 넣는 선수죠. 기성용 축구방에 내려있다. 정우영이 와서 전방을 압박하고 있는 세르비아. 네, 김영건 일단 안전하게 조현우 키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을 때 조현우 키퍼가 얼마나 여유 있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뭐 쫓기거나 그래서 엉뚱하게 차가지고 역습 던지지 않습니다. 네, 상대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진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군더더기 없이 조현우 키퍼가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기성용 돌아섭니다. 기성용. 자, 템포를 살리고 올라갑니다. 구자철이 돌려줬습니다. 기성용 반대편으로. 하지만 네, 패스가 끊기고 이게 말았습니다. 조금 위험한데요 지금. 네, 프리오비치 우리 수비수들 황급히 복귀하고 있습니다. 좀 하지만 위험해요. 상대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겨있어 라이치! 실점합니다. 아뎀 야이치에게 결국 선제 실점하고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볼을 끊겼어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내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앙 미드필더를 2명 넣는 4-4인데 2명의 선수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볼을 끊기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 세르비아의 완벽한 역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우리가 그런 상에서 볼 뺏겼을 때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미 결국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저는 이 우왕좌왕했어요. 전 장면을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미드필더에서 4-4-2가 올라갈 때
두 선수의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해요. 자, 네. 반대쪽에 뛰어들어가는 선수 완전히 야이치가 놓쳤죠?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역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앞쪽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측면 풀백이나 이런 선수들이 중앙으로 커버 들어오니까 반대쪽의 선수는 비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4-4-1을 쓸 때 아주 치명적인 미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과정과 골을 또 원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결국 역습 한 방에 오히려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를 2명 놓는 시스템은 두 선수가 역할 분담을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은 내려와야 돼요. 두 선수가 올라가다 끊기면 이거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네. 우리가 또 역시 월드컵 본선에서 맞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선제 그렇죠. 실점을 했을 때 우리가 수비를 많이 세우고 있었던 것을 또 어떻게 전술적으로 변화할 것이냐. 자, 지금부터 훈련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넘겨주고 돌받는 손흥민. 이재성입니다. 이재성. 자, 짧은 패스로 권창훈. 손흥민 돌려받고 왼발 슈팅. 다시 한번 권창훈 잡아내고 손흥민. 수비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왼발 오른 한 차례씩 슈팅. 일단 조준을 해봤는데요. 실점하긴 했지만은 공격에 분명히 템포는 좀 빨라지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이 계속 3자 연결, 2대1 패스 이런 걸 하면서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선제 실점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권창훈, 이재성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움직여봤습니다. 코너킥을 받고 띄워줍니다. 하지만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재성 밀어주고 크로스. 하지만 PK 찍었어요. 반칙입니다. 박스 안쪽에서의 반칙.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구자철 선수가 얻어냅니다. 자, 약간 미는 동작은 실점 이후 바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구자철 선수가 크로스 상황에서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 상대가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지난번 스위스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도 구자철 선수가 하나 얻어내가지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볼까요? 자, 지금 크로스 상황이었는데요. 터치는 있었지만은 다시 볼까요? 지금 야고시 부코비치 선수가 구자철 선수의 유니폼을 살짝 잡았다가 놓으면서 밀긴 했는데 구자철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규정상은 터치가 있고 밀면 살짝이라도 닿으면 불 수는 있지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사실 좀 항의할 만하네요. 주장인 이바노비치는 그렇게 심하게 민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주심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써 있지 않아요, 규정에. 강하게 밀었냐, 약하게 밀었냐. 근데 그래도 이제 그 평상시 하는 게 있잖아요, 축구에서. 몸싸움을 하니까 축구는. 세르비아 선수들은 항의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자, 구자철이 직접 합니다. 구자철. 자, 돌아 들어가면서 슛! 동점골 기록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구자철 A매치 자신의 19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 페널티 킥골이 좀 흐름을 바꿔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약간의 좀 행운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마무리 잘 해놨고요. 자, 이제 동점이고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킥 때문에 세르비아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아직도 주심을 따라다니면서 항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실점 이후에 바로 만회골을 기록했습니다. 흐름상 따라갔다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 이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페널티킥 장면이죠. 자, 반칙이 선언된 장면인데요. 잡았다가 살짝 놨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잡았고 밀었기 때문에 불 수는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강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얻어낸 페널티킥을 구자철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길게 넘어온 공 프리비치의 머리에 스치면서 그대로 자, 조현우 키퍼가 전개시킵니다. 세르비아도 이제는 강하게 들어옵니다. 압박 강해요. 다시 한번 균형추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들어오는데요. 밀린코비치 사비치 꺾어줍니다만 김영권 맞고 벗어납니다. 세르비아의 드로인. 자,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한 10분 정도까지는 조금은 잠잠했던 양팀의 공방전이었는데 골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좀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점 나오는데요. 위험한데요. 자, 막스모비치가 일단 공대립니다. 좀 급해지네요, 선수들이. 반칙을 범한 당사자 부코비치입니다. 전방 압박하는 권창훈. 막스모비치가 측면으로 밀려납니다. 이바노비치. 출발한 선수를 봤는데요. 길게 자, 받아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빼놓고 들어갑니다. 크루이치.
지코비치 발맞소 가운데로 전달됐습니다. 다시 한번 되는 마츠모비치. 수비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린 세르비아입니다. 네, 아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네. 아뎀 야이치, 마르코 크루이치. 전임 감독이 월드 본선 팀 올려놨는데 해지된 것도 좀 수비적이다, 재미없다, 3백 쓴다 이런 거였잖아요. 달라지네요. 네. 자, 땅볼 크로스 시도했지만 조현우 키퍼가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지금도 조현우 키퍼가 수비 라인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특히 이제 골키퍼는 수비수들을 계속 보면서 하기 때문에요.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구자철 선수의 페널티킥 골 장면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골맛을 보고 있는 구자철입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잘 마무리했고요. 네. 자, 뒷공간으로 자, 밀어줍니다. 손흥민이 공 잡았습니다. 손흥민 측면에서 일단 싹 떼어놓고 들어오는데요. 손흥민 밀려주고 자, 다시 한번 방향 바꾸었습니다. 손흥민 돌아서면서 슛! 흘러나왔습니다. 아, 네. 오히려 이게 좀 밀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손흥민이 흔들어 놓고 또 구자철 선수가 마음할 장면이었습니다. 볼을 장방에서 볼고 어렵게 자기가 들어와요. 손흥민 선수는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들어와서 때려야 되는데 오늘 역할정이 조금 더 고민. 사이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요. 반칙 좋아요. 얻어냅니다. 자, 적절하게 두 명의 수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공을 차 넣으면서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 네. 측면 풀백 수비수인가 올라와서 벌려주고 있고요. 비아 선수 교체 준비하는군요. 네. 자, 아직 화면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르비아가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리킥 상황입니다. 자, 오랜만에 세트피스 골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우리 중앙 수비수들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손흥민이 준비합니다. 손흥민, 자, 가까운 위치인데 직접 갔어요. 네, 하지만 달려들면서 꺾질 못했기 때문에 상대 키퍼가 그대로 공을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소집 명단만 놓고 보면 정승현 선수가 오늘 한번 점검하는 게 어떨까. 장신의 또 전문적인 중앙 수비수. 혹은 조만간에 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부상 복귀하고 그러면 수비의 전체적인 높이라든지 힘 이런 게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세트 피스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정승현 선수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산 현대에서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아주 익숙하고요. 자, 그대로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그루이치, 하지만 이재성에게 끊겼습니다. 그루이치가 반대편으로 이번에도 또 이재성이 따라가면서 내보냅니다. 선수 교체. 자, 세르비아가 이제 선수 교체를 하겠습니다. 밀로시 벨코비치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바노비치를 빼주네요. 네. 주장 완장 넘기고요. 그렇습니다. 주장 완장을 루카비나에게 역시 또 30대 선수에게 넘겨주고 물러나는 브라니슬라브 이바노비치. 한국이 또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감독과 포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도 이바갑이라고 불리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선수고. 첼시 말미 때는 조금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못할 때는 뭐 이바병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자리 위치를 놓고. 네. 우리나라 기성용 선수도 벌써 97번째 A매치니까 뭐 월드컵 전에 센츄리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0대의 나이에요. 자, 세르비아의 프리킥. 아뎀 야이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점 이럴 때 나왔어요. 네. 콜롬비아 때. 야이치가 올려주는데요. 하지만 헤딩 처리. 손흥민 수비가담 좋았습니다. 그대로 이선에서 때려봤던 오브라도비치.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역습으로 가져가면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상대가 가져갑니다. 야이치 못 빼냈습니다. 그걸 위험합니다. 빼나요? 집코비치 하지만 공기 넣습니다. 수비에 적절하게 가담해줬던 정우영입니다. 아뎀 라이치 정말 좋은 기술을 가졌군요. 기술자입니다. 헤딩으로 떨궈주고 이재성 방향 바꿨습니다. 그루이치. 왜 이탈리아의 상대에 뛰는지 알려주는군요. 네. 자, 길게 넘어오는데요. 프리오비치 높이가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집코비치 반대편으로 받을 선수가 없습니다. 기성용, 자, 역습 전개. 하지만 밀린코비치 사비치 압박이 거셉니다. 기성용 측면으로 도망칩니다. 장현수, 네.
대한민국의 골킥. 이근호 선수 들어가네요. 네. 네. 자, 구자철과 이근호를 바꿔주는군요. 콜롬비아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투톱을 이뤘을 때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이근호가 투입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사사이긴 하는데 지난번 이근호 선수는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 만드는 역할. 오늘 구자철 선수는 2선에서 약간 간수하면서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해 봤는데 사실 오늘 거는 조금 공격 작업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근호 선수 콜롬비아 때의 움직임을 통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주겠네요. 네. 자, 이근호 선수는 콜롬비아전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전반전만 뛰고도 뭐 다 엄지척했잖아요. 언제나 이제 조연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상대 선수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네. 공격수들을 살려주고 리그에서도 강원에서 8골도 기록하고 있지만 9개의 도움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느 조직이나 구자철 선수 지금 들어가고요. 구자철 선수는 오늘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본인이 마무리하고 일단 네. 동점골에 큰 기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뛰기는 굉장히 많이 뛰어요. 구자철 선수가 앞쪽에서 뛰는 움직임 자체는. 근데 지금은 전술적인 움직임, 투톱에서의 움직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근호 선수는 정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팀에도 있어야 될 선수예요. 잘 네. 빠집니다. 자, 흘러내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하지만 중도 차단. 김민우 좋았습니다. 자, 역습으로 갈 수 있을지요? 네, 손흥민 반칙 얻어냅니다. (1대1로) 균형추를 맞춘 상황에서 세르비아에게 이근호와 손흥민의 투톱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건 아주 흥미롭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거나 공간을 만드는 장면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네. 우리 지금 축구가 대표팀이요. 자, 네, 지금도 이근호가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해봤습니다.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점만 놓고 보면 후반전 한 70분, 80분 이렇게 넘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져 버려요. 최근에 스페인에서 체력 코치 내려온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때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70분을 넘어섰습니다. 집코비치 파고들고 있는 루카미나가 있습니다. 집코비치의 크로스 흘러나옵니다. 오, 네. 발리 슈팅까지 연결해봤던 미아이치인데요.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수비 쪽에서 몸의 자세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이 오니까 지금 좋은 자세가 아니었죠. 위험한 자세에서 볼 처리가 돼버렸어요. 네, 하지만 크로스까지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네. 공이 떠버리고 말긴 했습니다만 문 앞까지 오는 크로스 중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방어를 기본으로 하는 이 사사이를 쓸 때 서로가 지역을 잡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공간이 사이 공간인데 그 사이 공간이 왜냐하면 경계라서 그래요. 내가 막을지 너가 막을지 모르는 경계. 일로 들어오게 되면 일로 볼이 들어오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네, 서로 자, 밀어버리니까. 최전방에 올라와 있는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누르는 김영권입니다. 자, 1대1 수비 잘 해냈고요. 이번엔 최철순 측면으로 밀어줍니다. 손흥민 출발합니다. 손흥민. 자, 조리치 손흥민 오른발 기회. 손흥민. 아쉽습니다. 상대 키퍼가 쳐내고 말았습니다. 아하, 역전골에 좋은 기회였는데요. 지금은 마치 그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볼을 잡고 전방으로 쳐가지고 약간 옆각에서 때려버리는 좋은 어떤 이 돌파와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을 툭툭 차면서 전진할 때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좋아하는 아주 좋은 위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마무리였습니다만 키퍼가 잘 쳐냈습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건 역시 양발입니다. 네, 아쉽군요. 자, 조리친 이재성인데요. 밀어줍니다. 손흥민. 네, 하지만 이번엔 등에 맞았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 긍정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 숫자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박스 근처에서 나오는 거죠. 네, 자, 이번엔 반칙입니다. 세르비아의 프리킥. 손흥민의 반칙이었습니다. 또 한 번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세르비아입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빼주는군요. 그리고 아인트라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미아트 가치노비치를 투입합니다.
가치노비치도 역시 세르비아가 20세 월드컵 우승할 때 멤버입니다. 이 선수는 약간 측면 쪽 윙어인데요. 네. 굉장히 빨라요. 그렇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과거에 뛰었던 아인트라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부터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죠. 차붐도 보면 굉장히 빠른 공격수였는데 가치노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최전방에서 네. 여전히 뛰고 있는 프리오비치입니다. 김영건 선수는 그래도 오늘 지난번 이제 콜롬비아 경기 때는 뛰지 않았고 오늘은 나와서 프리오비치라고 하는 아주 장신의 선수를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몸싸움에서 이런 국가와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거든요. 많이 만나겠죠. 네, 만납니다. 우리 중앙 수비수들이 계속 싸워봐야겠습니다. 조현우 키퍼 처리합니다. 위치 잡고 있는 시작하네요. 이근호입니다. 헤딩 연결. 자, 하지만 뒤를 지켜줍니다. 김영건 왼발로 전개합니다. 소등민 측면에서 잡았습니다. 좋은 좋은 패스입니다. 클래스입니다.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1대1입니다. 권창훈 가운데로 넘겨주고요. 네. 마지막 순간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원하는 게 이런 템포예요. 다시 한번 최철순. 네. 자, 우리 라인을 좀 끌어올렸는데요. 기성용, 손흥민 측면부터 출발합니다. 손흥민.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끌고 위치. 들어갑니다. 손흥민. 네. 4명의 수비수를 상대했었는데요. 맞고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가볍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코를 푸는 것도 가볍군요. 지금 이근호 선수가 박스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볼을 칠 때도 이근호 선수가 중앙 쪽에서 수비를 자기 쪽으로 조금 당겨놓고 있습니다. 클럽 축구에서도 또 토트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이 또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능력이 극대화가 되죠. 해리 케인, 델리알리, 에릭센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죠. 네, 자 파트너로 형성을 하고 있는 이근호입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가까운 위치 걷어내는 오브라도비치. 지금 저 역할이 리어 포스트 가까운 골대 쪽에서 가까운 걸 잘라주는 역할이에요. 저거는 이제 스톤 역할이라기도 하고 뭐 우리말로 이제 주춧돌 정도라 할 수도 있겠는데 저 위치에서 저렇게 잘 앞쪽에서 끊어줘야 넘어가는 볼을 골키퍼는 그것만 책임지면 되죠. 네, 세트피스의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이번에는 짧게 그대로 넘겨주고요. 전달해줍니다. 각도가 열렸습니다. 살짝 찔러줍니다. 이재성 꺾어주고요. 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 우리가 상대 위험 지역 최후방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전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우영 내려줍니다. 지금 세트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한 게 좀 좋았어요. 두어 차례 정도 세트피스에서 우리가 마무리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 좋아요. 1대1로 싸워주면서 질투지. 공 탈취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코너킥입니다. 권창훈 선수 좋았는데요. 권창훈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권창훈 선수가 마지막까지 싸워주면서 볼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권창훈과 경험을 펼쳤던 오브라도비치 선수가 좀 넘어져 있는데요. 끝까지 네. 볼이 끝까지 확인하면서 끝까지 잘 뛰어줬습니다. 네. 공이 나가기 직전에 권창훈 선수가 제기차기 하듯이 네. 다시 안쪽으로 공을 집어넣으면서 좋은 위치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70분대입니다. 이번에도 짧게 하지만 처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코너킥이나 이제 프리킥과 같은 세트피스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월드컵이나 뭐 국제대회 보면 세트피스로 들어가는 골의 확률이요 25% 전후예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넘어오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헤딩 처리. 그루이치. 자, 김민우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역시 타점이 높은 세르비아. 자, 가츠노비치가 좋은 패스로 풀었습니다. 위험한데요. 상대 역습입니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자, 붙어줘야겠습니다. 장현수가 있는 공간. 네! 왼발 슈팅 다행히 빗나갑니다. 자, 지금 집코비치가 왼쪽 측면에서 워낙 발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봤었던 수비였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코너킥 공격을 하려고 지나치게 수비의 숫자를 남겨놓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단 한 번 역습에 좀 뚫려버렸다. 네. 상대 역습이긴 하지만 이제 역습은 기본적으로 한 7초에서 8초 사이에 전개되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가 있는데 아주 빠른 세르비아의 역습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역습에서는 우리가 골을 먹었었고 지금은 다행히 실점하지 않았는데 거의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습할 때 확률이 상당히 높은 세르비아의 공격이군요. 원래 잘하죠. 유럽 지역 예선에서도 역습을 참 잘했던 팀입니다. 네.
좋은 측면 연결. 풀었습니다. 이근호의 좋은 패스였고요. 크로스. 하지만 흘러나옵니다. 최철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오브라도비치 이근호와 함께 들어갑니다. 네, 이근호 맞고 굴절됩니다. 우리 염기훈, 이명주 두 선수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근호와 최철순의 측면 활약 아주 빛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두 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염기훈과 이명주입니다. 권창훈을 빼주고 이재성을 빼주는데요. 많이 뛴 선수들이네요. 특히 측면 쪽과 중앙 쪽을 계속 오가면서 뛰었던 양쪽 측면 선수들 혹은 중앙에서 많이 뛰었던 두 선수 바꿔줍니다. 네. 콜롬비아전 그리고 오늘 세르비아전까지 이재성과 권창훈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네. 현재 뭐 K리그 그리고 프랑스 리그에서 워낙 컨디션이 좋은 두 선수였기 때문에 자, 만점의 활약을 하고 물러납니다. 많이 뛰었습니다. 네. 그래도 잘 뛰어줬고요. 물론 조금 전반전에 두 선수가 고립되거나 뛸 수 있는 공간이 적긴 했지만은 많이 뛰어줬고요. 자, 세르비아도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무서운 역습을 보여줬던 지프코비치를 빼주고요. 자, 네마냐 라도비치를 투입했습니다. 라도니치가 투입됩니다. 네, 라도니치 선수도 이제 21세 대표팀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고요. 대표팀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되네요. 네. 세르비아 리그 최강팀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윙어로 뛰고 있는 라도니치인데요. 유로파 리그 지난번 아스날전에서도 뛰었고요. 이 드리블러입니다. 테크닉도 상당히 좋고요. 네. 자, 이제 이명주와 염기훈이 투입됐는데 이명주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신태용 감독이 임시 감독이던 시절에도 아주 잘 활용했는데 좋은 이근호. 패스입니다. 이근호! 네. 지금 손흥민과 이근호의 패스워크 아주 좋았습니다. 압박하고 있는 김민우 좋습니다.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발견 중에 하나는 확실히 손흥민, 이근호의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이에요. 지금도 연결 좋았네요. 네. 기성용 이명주는 좀 전진하면서 공격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장현수. 자, 라도니치가 투입이 되면서 측면 빨라요. 들고 들어오는데요. 조리치. 자, 손흥민 돌아섭니다. 마무리. 손흥민! 상대 키퍼에 막히고 맙니다. 땅을 칩니다. 지구를 폭행하는 손흥민. 아쉬운데요. 지금은 손흥민의 영역이었거든요. 손흥민 존이었습니다. 이거는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다고 봐야 되는 슈팅인데 네. 또 한 명 정말 칭찬해야 될 선수는 최철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도 저렇게 오버랩 들어와서 도움을 했는데 정말 좋은 공격 전개 어시스트였네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유효 슈팅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시원스러운 슈팅을 많이 날려주는 것 자체가 대표팀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흘러요. 그러고 기회입니다. 잡아내고 정우영 빌려주고 손흥민. 이번에도 손흥민 두 명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들어갑니다. 이건 무시하는군요. 이거는 페널티킥이 안 주어지나요? 자, 그루이치가 웃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끼리 서로를 달래줍니다만. 아니 아깝게 선지급도 아니고 지금 다시 보고 싶은데 네. 자, 기성용부터 출발합니다. 손흥민은 아직 옵사이드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명주 선수가 이제 중앙에 투입돼서 정우영, 기성용, 이명주 세 명의 선수가 미드필드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포메이션 자체가요. 그러니까 4-4-2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4-2-3-1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손흥민이 지금 그루이치에게 걸렸던 장면인데, 네, 그루이치의 엉덩이 터치가 있긴 했었습니다. 터치가 있었는데 그대로 가버렸네요. 네. 이명주, 정우영, 자, 염기훈에게 염기훈 들어갑니다. 염기훈 중앙으로, 하지만 살짝 길었습니다. 라도니치, 자, 뺏어냈어요. 조리치, 이근호, 반칙 아닌가요? 그대로 갑니다. 다시 한번 압박하면서 밀어냅니다. 상대 역습을 저지하는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측면으로 나왔는데요. 라도니치, 네, 적절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일단 키퍼에게, 조현우 키퍼 처리합니다. 위치 잡는 김진수, 김민우와 교체돼서 이제 김진수가 뛰고 있습니다. 염기훈 선수가 이제 들어갔고요. 네. 저러면 측면 쪽에서 지금 4-2-3-1 형태인데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또 도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K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염기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번 시즌도 도움 10개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올라있는 염기훈입니다. 자, 이근호 측면에 최철순, 자, 정우영이 비어있습니다. 미드필더들 좀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명주 선수는 거의 지금 세컨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자, 김진수 왼발 슛. 네.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도 아주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이 있었는데 엄청난 선수 발리 때. 슈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갔더라면 김진수의 어떤 A매치 데뷔골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자, 다른 손민 선수가 모습이었는데 이쪽 위치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건 그 다음 이근호였고요. 이근호가 내팽개 쳐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김진수의 슈팅. 김진수의 왼발은 이제 터지기 직전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주세종 선수까지 준비하는군요. 자, FC 서울의 주세종 선수 준비가 되면서 이제 기성용 선수 합체가 됩니다. 기성용 선수 뛰수 윗 발이 쥐고 이나이민 선수입니다. 오른발 능력이 안 선수고요. 기성용이 이제 계속 풀타임으로 뛰었던 기성거든요. 오늘도 주장수의 품격이 봐요. 능력분이 보여줬고요. 신태 감독에게는 기성용 선수가 정상 강되다는 것이 역시 어떤 전술용에서 큰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특히 중요한 사이드로 지금의 이 사이드 그렇고요. 네. 자, 이근호가 최철순에게 적절한 패스를 내줬습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입니다. 다시 이근호 측면으로 빠지면서 선을 저술적으로 이용해줍니다. 최철순에게 하지만 패스 미스가 됩니다. 오브라도비치 측면 타고 들어오는데요. 장현수가 출발하면서 공 잡습니다. 자, 이제 5, 6분 한 길게는 8분까지도 가능한 시간대인데요. 그렇죠. 자, 뭔가 결정을 지으면서 멋지게 유럽 리그 그리고 아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A매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교체된 이후부터 나타난 이명주 선수가 투입된 이후부터 나타난 전술 변화가 이제 4-2-3-1 약간 4-4-2보다는 공격적인 형태로 갔습니다. 이것은 1대1 상황에서 우리가 골이 필요할 때 어떻게 전술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좀 공격적으로 이명주 선수를 올려놓고 손흥민, 좌우 쪽에 염기훈, 이근호, 미드필더 쪽에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주세종과 정우영. 4-4-2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경기 도중에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네, 그런 이제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비할 때는 4-4-2의 느낌이 유지가 됩니다만 공격할 경우에는 손민 선수의 워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뒤로 흘러갑니다. 장현수 주장완장 이어갑니다. 자, 바로 됩니다. 도중에 다른 변화에 대해서 신태욱이 조금은 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연령별 대표팀 할 때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오늘 엄청난 활동량 보여주고 있는 전북의 최철순입니다. 사실 최철순 선수가 이제 투지를 앞세워서 대입마크든지 수비는 좋지만 공격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두 경기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해준님. 자, 포백라인 상당히 넓게 유지하고 있는 세르비아인데요. 트리오비치, 김진수가 내줍니다. 세르비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70분 이후에 7, 80분 근처의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쪽으로 정리되는 시점에 날카롭게 살아날 텐데요. 정권 가스로 받아내고 왼발로 길게 때렸습니다. 헤딩 처리. 자, 멀리 가지 못합니다. 김진수가 올라오면서 받아줍니다. 이명주의 공간인데요. 다시 한번 김진수. 정우영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김진수 빼줍니다. 염기훈입니다. 염기훈의 왼발 크로스. 자, 상대 맞고 굴러나갑니다. 레토비치. 네, 세르비아의 골킥. 염기훈 선수의 저 왼발은요. 제 기억에는 과거에 고종수 선수 위에 저런 궤적을 보여줬던 선수가 국내에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궤적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염기훈 선수가 약간 윙에 쓰지만 폭발적인 주력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워낙 저 궤적이 좋은 왼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참 많이 할 수 있죠. 네, 고종수 선수가 한참 때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저 궤적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멤버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현재도 아주 적절하게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염기훈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른발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도 염기훈 선수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또 울산에서 뛰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염기훈 선수의 존재감은 이근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베테랑 선수들이 K리그에서 뛰면서 대표팀에 왔을 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올라가죠. 네. 팀에. 자, 뒷걸음질 치는 장현수인데요. 헤딩 처리. 다시 한번 밀어주는 막시모비치. 장현수입니다. 자, 상대가 달려드는데요.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역습 기회입니다. 자, 라도니치인데요. 라도니치. 이명주가 내려오면서 저지했습니다. 일단 지연된 상황. 네, 공 흘러나갑니다. 우리의 역습 기회입니다. 자, 길게 차주는 이근호. 이근호. 적절하게 전달됐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1대1. 손흥민 1대2가 됐습니다. 왼발. 왼발. 그리고 슛.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도 상대 키퍼의 선방이군요.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이 키퍼가 오늘 손흥민의 골을 한 3개 정도 뺏어갑니다. 이근호 선수 넘어지면서도 전방으로 뿌려주고요. 손흥민 선수는 잡자마자 들어가서 역시 왼발. 오른발 왼발 양발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뛰니까요. 네. 정말 좋네요. 이근호와 손흥민의 연결고리는 확실한데요. 네. 2경기 연속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이면은 확실히 두 선수가 만들어주는. 자, 이 장면을 여기서 보세요.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서 네. 길게 연결. 손흥민에게 적절하게 전달됐고요. 상대 3명 선수가 붙어 있는데도 손흥민 왼발로 과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곤욕스러워요. 빠른데 쭉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 수비수가 잡으려고 튕겨나가면 툭 치고 도망가요. 네, 물러나자니 왼쪽 잡을까 오른쪽 잡을까 다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악센티에비치. 교체 카드가 있었습니다. 자, 니콜라 악센티에비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데요. 헤딩 처리. 자, 상대 역습에 대비하겠습니다. 네, 잘 막아냅니다. 온사이드입니다. 문제 없어요. 올려주는 이근호 머리치. 그리고 슛. 이것도 막아내는군요. 상대 키퍼 오늘 손흥민에게 악감정인데요. 손흥민 오늘 4골 정도 뺏겼습니다. 이거 네. 악감정도 너무 심한 악감정인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잘 때렸잖아요. 네. 두 선수 동갑입니다. 이 스페인에서 또 소속팀 주전으로 뛰고 있는 키퍼이기 때문에 오늘 A매치 데뷔긴 합니다만 능력은 대단한 키퍼죠.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염기훈에게 전달됩니다. 염기훈 빌려주고요. 비어있는 김진수에게 김진수 다시 한번 염기훈에게 전달합니다. 네. 염기훈의 왼발 크로스 헤딩 처리. 네, 대한민국의 드로인. 자, 90분 지나긴 했습니다만 추가 시간에 뭔가 좀 결정 짓고 기분 좋게 자, 올해 통합 A매치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김진수 끌고 들어갑니다. 왼발 크로스 헤딩 처리. 이선에서 달려들고 있는 정우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현수 많이 올라와 있고요. 주세종. 네. 자, 역습 처지하는 김진수. 이번엔 반칙입니다. 잘 끊었어요. 잘 네. 끊었어요. 김진수가 의도된 반칙으로 일단 상대의 맥을 끊었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취권을 보여줍니다. 네. 아까 그 잔상이 있나요? 이걸 왜 막았지라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 디미트로비치 A매치 데뷔전인데 손흥민의 거의 골과 다름없는 4번의 슈팅을 슈퍼 세이브로 막아냈습니다. 정말 잘 때렸는데요. 왼발도 좋았고 금방 그 슈팅도 좋았고요. 자, 손흥민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 이제 3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수가 위치 잡습니다. 달려오는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 헤딩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겠군요. 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동점으로 끝날 것 같고요. 상대의 드로인 잡아내고 빌려줍니다. 악센티에비치 공 나갑니다. 다시 한번 세르비아의 드로인. 추가 시간까지 이제 모두 흘러갔습니다. 악센티에비치.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세르비아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자, 후반전에 상당히 활발한 공격력을 대한민국이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손흥민의 그 많은 무수한 슈팅을 상대 키퍼가 모두 막아내면서 1대1로 끝났습니다. 세르비아 경기만 놓고 보면 오늘은 전반전 때는 좀 수비, 공격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후반전에 변화를 좀 주면서 공격은 좀 살아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비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 네. 특히 공격 전술에 있어서도 어떤 조합을 가져갈 것이냐. 특히 골키퍼. 오늘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현우 키퍼도 전반전에 엄청난 선방을 했습니다만 후반전에는 세르비아의 또 A매치 데뷔전을 기르는 이 드미트로비치 키퍼가 훨씬 더 인지도를 올렸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와 동갑인데요. 예. 우리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콜롬비아 경기 때 우리 잘했고요. 오늘 경기는 뭐 부족한 것도 있었고 좀 잘한 것도 있었는데 모든 이런 평가전들은 이제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갈 길 그렇습니다. 멉니다. 네. 조금
요즘 새로운 코치들도 와보긴 다양한. 그리고 이제는 선수도 전수도 추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펼치지 말고. 네, 아시아 리그 선수들만 참여하는 동아시안컵도 12월에 펼쳐지게 될 텐데. 네, 파이팅. 인간적으로 이건 들어갔어야 이제 명장면으로. 우리나라가 FT 축구로 이제 수에서 하이트가 기분 좋은 장면들이 많이 못 나왔거든요, 최근에. 후반전에만 하면 세계의 슈퍼 세이브 해트트릭입니다. 네. 그동안 뽑아줬던 멋진 패스. 소등내도 찍고 이외.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소득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투지, 호흡, 뭐 크로스, 뭐 어떤 통쾌한 과감한 슈팅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완성도는 분명히 높이 올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조금 돌아섰던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 건 소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은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해설 박문성 캐스터.